레카로 시트가 드디어 2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기 전에 되게 이제 좀 걱정했던 부분은 일본 옥션에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가끔 약간 뒤통수 맞는 일도 가끔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시 뭔가 좀 확인을 하고 사야 될 텐데 경매 특성상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없고 사진으로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시트를 구매하기 전에 이제 업체의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염탐을 해두고 구입을 해서 그런지 퀄리티나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흰색으로 레카로라고 적혀 있는 스티치도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퀄리티나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스티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빨간색 스티치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죽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펀칭 이제 천공 약간 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등받이부터 해서 엉덩이까지는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적인 부분은 다른 카메라로 한번 비춰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실내가 조금 어두운 관계로 화면 자체가 노이즈가 좀 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를 구매하게 되면 시트 이제 아래쪽에 있는 레일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레일을 구매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재고를 거의 두고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주가 들어가면 주문 제작하는데 시간이 자연스럽게 걸리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4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4주 전에 나올 때가 물건이 있고 진짜 4주가 정확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트 장착을 제가 못하고 있어서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시트 자체는 되게 이쁘고 제 마음에 쏙 지금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괜찮습니다.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제 GS 제가 예전에도 사실 문짝 관련으로 해서 부품 가지고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 전체 도색하면서 문짝을 도색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도어 쪽에 뒤쪽 문 하나가 잠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제가 그때 구매를 해놨었는데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품을 제가 구매를 했었고요. 이베이에서 보면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이베이에서 중국산 부품들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저렴하게. 그거는 뭐 10,000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찝찝한 나머지 오리지널로 그냥 구매를 해서 요거 문짝을 교체해서 이제 리모컨 키로 잠궜을 때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걸 교체하고 나서 안 된다 그랬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한 또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외에서 주문한 부품이 도착을 했는데 부품 소개를 좀 하려고 하니까 고양이 2마리가 제 차 밑에서 피해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한 마리는 저를 엄청 쳐다보고 있고요. 한 마리는 저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데 뭘 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상황이네요. 안녕. 미션 마운트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수동 미션의 미션 마운트인데요. 실을 품번은 이렇습니다. 되게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 미션 관련 파츠들이 도착을 하면 같이 교체를 해봐야 되겠죠. 쿠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쿠션이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지금 막 이런 플라스틱 이거 왜 한 개만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메모장에 적어 놓은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개만 샀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프트 패널 쪽에 달려있는 재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도 새 것을 구매를 했어요. 다 부셔져 있던 때 지난 영상을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쿠션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게 윗부분인가? 그런 거고요. 약간 고무 느낌이 있는 이 부분 자체 두 개가 2개가 들어가 있죠. 요게 아래쪽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게 없거든요. 사실 키 지갑인가 봐요. 되게 저렴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갑이 좀 작긴 작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키를 걸 수 있는 고리가 3개 정도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온 키를 깎아서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키를 한 개를 좀 잘못 주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서브 키거든요. 네, 폰번은 이렇고요. 보조키를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요타 마크가 그려져 있는 형태의 위쪽에 보면 플라스틱이 있는 게 마스터 키거든요. 네, 이번은 서브 키고, 그리고 마스터 키라고 해서 제가 폰번을 해서 샀는데 하필 또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요게 안 나왔어요. 잘못 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전기형인 경우에 초창기에 나왔던 아마 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설계 부분 파츠 도면을 보고 구매를 보통 하는데 저도 이렇게 생긴 거는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이렇게 생긴 마스터 키가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키를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키가 3개가 되겠죠. 그리고 뭐 각종 이런 순정 볼트들, 아직 지금 엄청 큰 게 지금 오고 있긴 한데 요번에는 이 작은 박스만 도착을 했더라고요. 네, 볼트, 그리고 이게 뭐지? 시프트 노브. 이게 왜 아까 전에 한번 열어본다고 뺐는데, 이게 이제 게트락제에 들어가는 V160, V161에 들어가는 시프트 이제 노브예요. 시프트 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감이 엄청 있어요. 뭐 들어보면은 엄청 무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무게감은 있어요. 안쪽에 보면 이 쇠로 이제 무게감이 돼 있는 요걸로 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나사선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은 이제 장착을 할 때는 시프트 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타입인데, 안쪽에 있는 부분 자체가 오래돼서 이제 플라스틱에 있는 나사선이 망가진다거나 하면 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해요. 이 리얼로 이제 가죽 레더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새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싼 아이템 중 하나죠. 수프라 부품이 사실 싼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건 2개인데 이것도 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비슷해 보이면은 막 사기 때문에 뭐 뭐든지 노브 메모장을 보고 최후에 확인을 해봐야 이게 어디 건지 알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A 필러 쪽에 들어가는 이 플라스틱인 것 같거든요. 아마 그걸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A 필러에 저게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부품 새 거를 사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나 없을까봐 제가 구매를 한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암 헤드라고 되어 있죠. 네, 와이퍼 쪽에 보면 그 플라스틱 마개가 없어서 네, 한 개 사기보다는 2개를, 깨끗한 거 2개를 사서 교체를 해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내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장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네, 영상을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구매를 했는데 브레이크도 한번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이죠. 도착한 레카로 시트와 그리고 시트 레일, 좌우, 그리고 오늘 엔진 오일 교체를 해야 돼서 엔진 오일 6통과 그리고 순정 부품들을 준비해서 자동차에 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부품들이 와서 시트하고 그리고 요 시프트 관련 부품을 교체를 할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보면은 요 팩 콘솔 부분이 이렇게 부러져 있어서 이 부분을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좌핸들 버전은 이게 지금 신품이 나와요. 근데 우핸들 버전은 지금 신품이 이게 디스카운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품을 따로 나중에 구해야든지 아니면은 도요타에서 이제 새로 부품을 찍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때 가서 이렇게 교체를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몰랐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가죽 부분 보면 이 가죽 부분도 사실 지금 이게 다 나갔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아마 교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가죽이 너무 더럽네요. 요거는 가끔 신품이 재고가 있던지 아니면 재고가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달려있던 이상한 이 스위치 같은 것들도 배선이나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해버리는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볼트 부분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볼트가 다르죠. 이런 것들도 다 순정으로 볼트를 다 교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부싱이 왔던 부분을 아래쪽에 달려있는 이 부싱들도 교체를 전부 다 할 거고요. 일단 한번 해보죠. 대공사네. 실행했어? 응. 이건 좀 더 되나? 근데 그것만 이러면 물려 돌아가겠나? 뭐 이거 아니면은 안 미끄러져요? 인간의 몸으로 될 게 아닌데 뭐 지금 내가 보기에. 미끄러질까봐. 근데 이거 아니면은 뭐 돼갖고 잡아야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게 시프터를 돌아간다. 아니야. 아니나? 됐다. 볼드나. 응. 그러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만 안 누른 거지 기계발로는 돌아갈 수 없어. 나사선이 안에 엄청 뭔가 세게 안에 물고 있는 같이 것 도는 같은데. 느낌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럼 쓰시나 싶어서 시프트 하나 가져왔다. 안에 뭐가 뭘 엄청 세게 물고 있는 느낌 나는데. 이거 스티커를 뜯어보면 뭐 아니 그렇게 없어. 그냥 위에 스티커야. 그래요? 원래 이제 손으로 안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다 나왔다. 거의 다 나왔나? 와 근데 너무 세게 물고 있다. 이게 오래돼서 끝에 또 세게 물고 있네. 34도에 뭐 하는 짓이고. 와 그래도 돌아가주니까 고맙네. 오늘 잘못하면 시프트 빼고 연비할 생각하면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 있네 순정 거보다. 그런 거 같은데? 어? 더 돌아간다고? 많이 나왔다 그래도. 와 대박 됐다. 아 알루미늄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엄청 나사선이 깊은 거네. 그죠? 쓰레기통으로. 이 쓰레기통 안 가고 나중에 혹시나 폴리싱 하면 폴리싱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네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나왔다. 저 물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들어가면 되면 완전 어허 잠깐만 고무가 다 터진 것 같은데 여기가. 이거가 다 찢어져 있네 매트가. 여기 반대편 보면 여기 보이나? 여기가 구멍이 다 터져 있어. 수프라 테일라이트 대루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등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순정 전구를 전부 구매해서 교체를 하려고 분해가 된 장면인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대루등은 수프라 중에서도 이제 후기형 테일램프인데 후기형 테일램프를 장착하려면 하네스도 후기형 하네스가 교체되어야 장착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전기형 하네스를 그대로 이용해서 장착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피스를 쏴서 고정을 시켜 놓은 뒤에 실리콘 혹은 글루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결국 아래쪽에 보이는 하네스와 테일램프 역시 새것으로 다시 구매를 해야 될 상황 같네요. 몸만 만지면 지금 돈 덩어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퍼를 이제 고정해주고 있는 부품인데 총 3개의 부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부품과 두 번째 부품, 세 번째 부품이 다릅니다. 이것도 새 것으로 구매를 해야겠죠. 차량을 구입 후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 위해서 리프트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더 이상 바를 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이 차 확실히 근데 깨끗하긴 깨끗하다. 손 진짜 안 된 차다 보니까. 여기 부싱. 그냥 바로 올라올걸? 오케이.
방향 없겠다. 이거 이 방향 방향만 봐야 돼. 이 방향 이거 이게 방향. 내려오세요. 5개. 맞는 거 같은데 딱 봐도. 9, 3, 93381 16012. 16012. 이거겠다. 봐도. 내가 이거 네가 그때 한 개 없어서 내가 알기로 내가 5개 샀거든. 이거겠다. 그냥 맞지? 형님도 한 개가 없네? 형님도 한 개가 없네. 뭐가? 저 3개 하나. 내가 다 나갔더라. 일단은 이렇게 장착되어 있던 시프터인데 순정 시프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순정보다 좀 짧은 느낌의 시프터네요. 아무래도 킥 시프터 제품인 것 같은데 CS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어디 회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이 순정 시프터죠.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왼쪽 거에 비하면 상당히 긴 편으로 차이가 확 납니다. 역시나 부품을 탈거하자마자 순정 부싱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부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장착하는 부싱들을 솔리드 부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오래된 부싱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형태의 솔리드 부싱을 제작해서 장착하게끔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싱을 제거하고 장착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장착을 할 수 있겠죠. 아는 것 같다. 그런 거임. 또 하나가 들어갈 텐데. 내가 정상에 빨리 갈 거니까 진짜. 왜 이런 자꾸 집에 가야 될 때만 열청이 나오는 걸까? 오, 빨리 들어간다. 오라이 갔어. 오라이. 센터가 좀 미묘한데 힘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밀면 봐라 바로 밀리겠네. 힘은 밀리겠다 그냥. 손으로 안 들어가나? 손으로 망치로 때리면 그래? 누가 아니 그건 아니고. 망치로 때리면 누가 껐다 할까? 아니 싱이 부사질 거야. 싱이 조금만 밀면 바로 들어간다죠 내가 보기엔. 힘 하나도 없구만 그냥. 딱 한대. 싫어. 그냥 들어가 보는데 상황. 그냥 들어가 보는데 저번보다 더 쉽게 들어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와. 커버린 거 같아.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장착이 완료된 시트의 모습입니다. 레일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좌우 시트 포지션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전석 쪽은 다시 분해를 해서 재설치를 한번 하게 되는 번거로운 일이 있었어요. 다음 편에는 바뀐 모습을 좀 자세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